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념과 한반도 문제, 국제 전략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년급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발이 소년 문재인. 소년은 대개 환상을 많이 갖고 환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노이 회담과 그 이후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대북 전략에 관해서 또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환상론을 내놨습니다. 정세 판단도 틀리고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는지에 관한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과 분석력, 그 엉뚱하게 많은 이 한국의 현대사가 지켜왔던 가치를 뭉개버리는 무모함. 제가 오늘 네 가지 망상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네 가지를 추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망상은 국가의 이념 문제를 해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소년급의 정서를 가지면서 이념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학생도 인생관이 제대로 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관이 없는 국가, 이념이 없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나름대로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년 대통령 문재인만이 한국과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 한국, 대한민국의 이념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념 해체 국가, 무이념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문 대통령의 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역사를 변방, 전쟁과 대립, 진영과 이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탈피해서 어떤 것이냐? 변방 대신에 중심, 전쟁과 대립 대신에 평화와 공존, 진영과 이념 대신에 경제와 번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엉성하고 환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변방에서 중심이다. 중심이 되는 나라가,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개발과 남침 야욕 아니겠습니까? 남한에 대한 협박.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맡겨져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북한이나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그저 핵무기 동결 정도면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대충 연방제 국가로 가려고 하는 생각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한반도의 주인이고 무슨 중심입니까? 자, 그리고 이념 대신에 경제와 번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념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나 번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념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생관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 전략을 꾀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와 국가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념은 생명줄이자 기둥이요, 가장 밑바닥의 세포요, 가장 핵심적인 산소호흡기입니다. 이념이 없으면 국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해체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망상. 자, 이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대신에 경제 발전을 진정으로 택하고 있다라는 망상입니다. 저는 이 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 발전보다는 핵을 보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망상이 아니라 위선이요 거짓말 아니냐, 속임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저것은 또 조삼모사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요구한다면 대북 경협은 대한민국, 우리가 맡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백억 달러, 많으면 1천억 내지는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북한의 경제 개발 자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을 가정해서 얘기하더라도 그 자금을 모두 대한민국이 떠맡겠다라는 대북 퍼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찍이 바보 같은 카드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국내에서 이 비판을 받으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또 말을 바꿉니다. 미북 회담 이후에 대북 경제 원조나 협조는 국제기구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또는 다른 나라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엉성하게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모두 떠안기 퍼주기를 약속했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저런 식으로 또 대한 국민들에게 말을 바꿉니다. 아주 위선적인 대통령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을 바꾸고 자기가 했던 입장에서 후퇴를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망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인 칭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대북 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 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려는 그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한반도 핵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강력한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이번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국내적으로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신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서 하루빨리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는 것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의 안전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수백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핵폭탄 30개 내지 50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ICBM 발사를 하지 아니하고 풍계리 핵실험을 하지만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아니하고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대충 그 선에서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 스커드 미사일과 30개 내지 50개의 핵폭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절대로 조급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보다는 중국, 북한 이 편에 서서 중러북 이 편에 서서 이들의 입장과 이들의 전략에 동조해서 대충 마음속으로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로 대충 그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망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노예 상태, 인지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망상,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주장을 색안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념 문제를 생명처럼 쥐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경계해야 된다. 김정은을 잘 단속해야 된다.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라 하는 우국 충정의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목을 잡는 색안경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천만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2,500만과 이 좌파 내지는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문재인에게 넘어가는 5천만과 북한의 5천만을 합쳐서 엉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계산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끔찍한 4대 망상입니다. 감사합니다.